화천대유 1호 사원이었던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받은 퇴직금 50억 원이라고 하죠. 그래서 논란이 거세지고 있는데요. 본인과 화천대유 측은 성과급과 위로금이 포함된 거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만 그래도 납득이 안 된다 이런 목소리가 많습니다. 오히려 이 대가성 뇌물 아니냐, 우회 투자 아니냐 이런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신탁사 출신으로 부동산 개발 관련 다수의 업무를 직접 처리해온 김윤우 변호사와 함께 이 문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일단 업계 쪽 반응이 궁금한데요. 뭐라고들 하던가요? 일단 제가 어제 부동산 현직자라고 네. 해서 금융, 개발업, 건설업 이런 등등 한 1,500명 들어있는 단톡방 저 여러 군데 있는데요. 거기서 올라온 반응 중에 제일 객관적인 건 이거였죠. 곽병채는 경연지원팀 총무나 어떤 보상팀을 했던 백오피스였다. 곽병채가 회사에서 인정받은 부분은 있지만 냉정하게 보면 돈 벌어오는 프론트가 아니라 백오피스인데 저렇게 주는 사장은 없다라는 반응에 대해서 이게 진짜인 것 같다. 눈으로 보이는 성과도 아닌데 50억을 준다니. 또 필드 플레이어면 50억 가능하다. 그러나 대리지 않느냐. 좀 객관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문준영이 저기서 일하고 50억 받았다면 어떨 거냐. 그다음에 처음부터 임원으로 세팅을 해도 될까 말까 한 판에 라면서 이거 대리인데 너무 웃기지 않냐. 이런 반응, 이례적인 금액이라는 반응들이 주류를 이뤘고요. 네. 합리적인 금액이라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아빠가 민정수석 출신의 국회의원인 걸 본인 곽병채의 인프라로 본다면 가능하다. 또는 화천대유에 다니면서 인허가 문제 생길 때 아버지 네트워크로 몇 번 도와줬다면 가능하다. 이런 반응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곽병채는 바로 곽상도 의원의 아들 이름이고요. 이 점을 좀 우리 애청자 여러분께 알려드리면서 이야기를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퇴직금이라고 이제 처음에 나왔는데 퇴직금은 직장 다니는 사람 다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평균 임금을 1년에 이제 한 달씩 해서 퇴직금을 산정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이 50억이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퇴직금으로는 누구도 그러니까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거고. 네네. 그래서인지 성과급과 위로금이 포함이 된 거다. 이런 지금 해명이 나오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제가 어저께 또 그 단톡방에 올라온 말씀을 그대로 드리자면 인센티브는 사전에 계약하는 건데 곽병채 사례는 보통의 인센티브가 아니라 급격하게 늘어난 수익에 대한 배당으로 보입니다. 많이 이상하네요. 이런 반응이 있었고요. 배당으로 본다. 배당으로 본다는 건 투자가 있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요. 보이기는 그렇게 보인다는 반응이 있었는데 부동산 업계에서 봤을 때는 좀 정당한 평가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화천대유에서도 지급 규정에 맞게 줬다고는 하지만은 이게 화천대유에서 해명하면서 2015년 6월 입사해서 보상팀에서 근무를 쭉 했다고 나오거든요. 그런데 민간사업자 공모지침서 13조 2항에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토지보상 대행 등을 한다고 나오거든요. 근데 이 보상팀이란 거는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금액을 확정해서 협상을 다 해서 그걸 엑셀표로 만들어서 보내주면은 그 엑셀표를 자금집행 요청서에 옮겨 붙여가지고 자금관리 업무를 하는 하나신탁에 자금집행 요청을 하는 업무를 했지 자기가 성남도시개발공사보다 무슨 대단한 일을 했겠나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용역비를 받고 토지보상 대행을 하는데 자산관리 보상팀 대리에게 일을 다 떠넘겼을까? 그래서 이것도 너무 이상하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 그 곽 씨의 해명을 종합을 하면 수익이 가시화되고 나서 2020년 6월에 퇴직금을 포함해서 5억 원의 성과급 계약을 체결을 했고 그다음에 2021년 3월 퇴사하기 전에 50억 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성과급 계약이 변경되었다. 이런 주장이거든요. 이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그거는 이제 보통 거기가 곽 씨 업무가 AMC라고 해서 자산관리 업무 아니겠습니까? 그 업무와 관련해서 일을 하는 거는 PFV가 주는 성남외들이 주는 수수료로 이제 운영을 하는 건데 직원이 16명이면 PFV에서 성남외들로부터 한 달에 한 1억 5천 정도 자산관리 위탁 수수료를 받는 게 업계 평균입니다. 그러면 AMC 직원 퇴직금은 AMC가 PFV로부터 받는 수수료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지
AMC의 주주가 투자를 해서 받아가는 돈에서 주는 경우는 없다는 거죠. AMC는 이제 성남의뜰의 사업을 그러니까 대신하는 그 회사를 이야기하는 거죠. AMC는 화천대유고요. 그러니까 PFV는 화천대유가 성남의뜰입니다. 예. 예. 그래서 성과가 좋아서 얻는 수익은 일단 성남의뜰 PFV에 돌아가고 그 주주인 AMC 그 주주인 화천대유 AMC를 겸하고 있죠. 예. 거기서 정해진 배당금을 받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 배당금이 다시 이 출자자인 화천대유 주주에게 배당되는 거죠. 이 과정에서 조세특례제한법상 PFV로서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PFV라는 제도의 원리에도 반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시점인데요. 성과급이라고 하는 게 사업이 종료가 돼서 이제 속칭 정산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이루어지는 게 성과급 지급 아닙니까? 네네. 근데 지금 이 시점은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펀드 매니저 얘기를 누가 하던데요. 예. 그 단톡방에서 펀드 매니저도 회사에 수백억을 수익을 내줘도 성과급은 수익의 몇 프로 수준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예. 부실 채권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증권사도 그렇고요. 채권 회수 때까지 미뤘다가 주기도 하고. 예. 그러니까 반은 처음 해주고 반은 채권 회수될 때 주기도 하고 또 부실 채권이 발생한다. 그런 경우에는 일체의 성과 보수를 일단 지급을 정지해버리거든요. 예. 예, 그렇게 하는 게 보통인데 곽병채가 성과 보수를 받은 거라고 해도 예. 일시불인 것도 말이 안 되고 그다음에 사업 진행 중인데 먼저 주는 경우가 어디 있느냐 나중에 사업이 다 끝나고 줘야지. 그리고 왜냐하면 나중에 손실로 끝날 수도 있는 게 부동산 개발업인데 예. 사업 중간에 주는 경우는 정말 이례적이다. 그러다가 정액으로 5억 50억을 주는 거라면 사업 중간에 전액 다 준다는 건 더더욱 말이 안 된다. 예, 이런 반응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화천대유 쪽에서는 곽 씨의 건강 악화가 있어서 위로금 성격도 포함이 돼 있다 이렇게 지금 해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니 납득할 방법을 저는 사실 못 찾았고요. 예. 산재 처리가 가능하다고 해도 산재 처리 안 해줬던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데서 위로금을 줘도 50억은 안 줬거든요. 예. 그건 좀 저는 납득할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근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성과급과 관련해서는 화천대유가 어떻게 밝혔냐면 대리급 이상 직원들에게 5억 원 이상 약정이 돼 있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다음에 그 곽병채 씨도 이제 처음에 주장했던 것은 그러니까 작년에 5억 원 계약을 했다가 올해 이제 이거 50억 원으로 올라갔다고 주장을 한 거고. 그럼 일단 화천대유 대리급 이상 직원들에게 5억 원 이상의 돈을 주겠다고 사전에 약속이 돼 있었다고도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 전에 지금 최고액이 퇴직금이 1억 3천인가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 건 때문에 급조한 말 일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네, 그거 잘 모르겠습니다. 뭐 전수조사를 해봐야겠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냥 그 좀 총정리해서 한번 질문 드려보고 싶은데요. 이 돈의 성격을 어떻게 봐야 된다고 보십니까? 이 돈의 성격이요? 예. 본인이 써놓은 내용이 있어요. 본인이 그 페이스북인가에 올렸더라고요. 네. 본인이 페이스북인가 올렸는데 첫 번째는 곽상도 씨 반응이 이상하죠. 어떤 점에서? 왜 아들 곽병채가 능력 있고 일 잘해서 받은 거라고 자랑을 못하고 나랑 관계 없다고 합니까? 자랑도 하고 축하도 해야 되는데 숨기려고 한다. 이거 이상하죠. 그다음에 그 곽병채 씨가 580억 원의 추가 공사비를 계상하지 않은 채 배당금으로 모두 소진하는 결정이 있기 직전 발견해 회사가 위기 상황에 처하는 것을 막은 공로 때문에 받았다 했거든요. 7년간 근무하면서. 예. 근데 100% 주주 회사기 때문에 배당금 줬어도 도로 반환하면 그만이에요. 김만배 씨가. 예. 무슨 회사가 위기 상황에 처합니까? 자기가 받았다 도로 넣으면 되는데. 그리고 이게 곽병채 업무입니까? 회계 쪽 업무지. 예. 예, 그리고 7년 공조간 거 가지고 50억이라는데, 예, 그 이해가 안 되고, 그 곽병채 씨가 올린 글 중에 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사업진의 문화재가 발견돼서 공사 지연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발견 구간과 미발견 구간을 다른 사업 구간으로 분리시켜버렸다. 그래서 공사 지연 사유를 제거했다. 멸종위기종 발견으로 인해 공사가 중지될 뻔한 상황을 조속히 대처했으며 사업지구내 강수량 관측소와 같이 행정처리가 상당히 까다로운 지정물 처리도 책임지고 처리했다. 라고 하는 대목에 대해서 바로 나온 지적은요. 예.
곽상도 의원이 2018년 5월까지 교육문화위원회에 있었는데 예. 문화재청이 피감기관이었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예. 그 업계에서 아버지가 민정수석이고 국회의원이라는 걸 본인 인프라로 인정받았다. 그렇게 보여진다라고 농담한 것이 바로 이 부분에 대한 평가 아니겠나 싶습니다. 이재명 캠프 쪽에서는 대가성 뇌물의 일부로 의심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이런 주장은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그 전에도 뭐 이런 유사한 게 하나 있었죠. 윤갑근이란 분. 예, 우리은행의 라인펀드 재판매해달라고 요청해달라는 청탁을 받았는데, 그를 정당한 법률 자문계약서라고 해서 계약서 써놓고 받았지만은 결국 금융권에 대한 청탁의 대가로 인정돼서 1심에서 징역 3년 받은 그 판례에 비춰봤을 때 그런 고발은 충분한 근거가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허울뿐인 계약서보다는 실질을 보기 때문에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곽상도 의원의 아들 곽병채 씨가 화천대유에서 맡았던 직급이 대리 아니었습니까? 네. 근데 지금 대리급이 50억을 받았다면 그 이상의 간부나 임원은 도대체 얼마를 받을 수 있는 거냐라고 하는 궁금증이 생기고요. 또 한 가지는 고문으로 이름을 올렸던 법조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럼 도대체 또 얼마나 받은 것이냐라고 하는 아주 상식적인 궁금증이 생기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뭐 지금 밝혀진 내용들이 1,500, 2,000, 1,500, 1,000 이런 식으로 금액들이 밝혀지고 있는데요. 예. 그것이 사실 일반적인 순수하게 자문을 맡아주는 자문사들의 자문료에 비해서는 좀 센 건 사실이죠. 그분들이 아무리 고관대작이긴 하지만요. 1,500, 2,000이라는 게 이제 월 1,500만 원, 2,000만 원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예, 지금 알려진 금액인데요. 예. 그 금액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만 해도 좀 세긴 셉니다. 예, 그리고 숫자도 너무 많고요. 그래서 지금 한간에 나오는 얘기들은 그 한나라당 중앙청년위원회 부위원장이 천화동인 4호 주주 아니겠습니까? 그 사건 때 수원지검장과 변호인이 또 한 그룹이 있죠. 근데 그 사건에서 1심 판결에서 변호사법 위반죄가 아니라 특경법상 횡령죄 공범이라고 판결문에 좀 뉘앙스가 밝혀져 있었어요. 변호사법 위반죄는 무죄지만, 근데 2심 공판검사는 공소장 변경을 안 했고, 재판장은 공소장 변경 요구를 안 했고, 그래서 무죄가 나왔고, 그 다음에 상고를 안 하고 끝냈거든요. 그런 점에서 그것도 대가성이라는 말이 슬슬 나오고 있고요. 그 외에도 국정농단 사건이나 관련한 사모펀드 사건에 담당 검사장이나 특별검사 등도 한 그룹으로 보인다면서 이것도 거기에 대한 보훈이 아니냐. 네. 알겠습니다. 물론 근거 없는 이야기면 쉽게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니고 좀 더 확인 과정을 좀 거쳐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고요. 아무튼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든 50억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거의 이구동성인 것 같다.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만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윤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